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마약 투약을 하게 됐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벌받냐? 당연히 처벌받지 않죠. 다만 이제 의도치 않게 투약했다는 걸 입증이 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범행 현장에서 즉시 이제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범행 현장에서 이제 이탈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몸 상태가 이상하고 당시 기억을 좀 떠올려보니까 뭘 먹은 것 같다. 현장 이탈한 이후에 알게 된 경우를 일단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그거 사실은 마약이었어, 제공자에게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신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마약을 먹었다는 걸로 112 신고를 하면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고 소변 모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제 소변 모발 검사를 해서 마약을 투약한 것이 맞는지, 그 범행의 피해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서 잔존한 마약류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황이 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이의 제기하는 장면을 녹음해 놓으시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하죠. 이거 왜 나한테 먹였냐라고 상의를 했더니 상대방이 미안해, 사실은 내가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어라는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사실 이게 소설 속이나 언론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 대표적인 게 대마 젤리죠. 젤리라고 이렇게 먹어보려고 지인들한테 권유가 돼서 그 호흡곤란이 와서 신고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봤고, 그 다음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몸에 좋은 비타민이다, 어렵게 구해온 거라고 하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몸 상태도 평소와 달랐고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투약에 따른 그런 범행의 피해자로 의심이 된다. 일단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은 3일부터 길게는 열흘까지 이제 소변에서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대마 같은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소변에서 검출이 되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마약 검사가 익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여서 마약을 투약하게 한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범행의 피해자인 경우인데, 사실 그 실무적으로는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종 마약 전과가 있다라 그러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되겠고요. 비타민인 줄 알고 한번 투약해봐라고 했는데 투약 방법이 코로 이렇게 흡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말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도치 않게 마약으로 투약된 경우에 대해서 범행 피해자로서 현장에서 알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유형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